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봐봐요. 먼저 이 집을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뭐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이 사람은 등기를 가져올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 갑하고 을하고를 서로가, 을은 갑한테요, 갑은 을한테요, 이렇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양자간이가 있을 텐데,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갑이요, 병하고요, 이걸 상대방이에요. 이 사람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이 갑이요, 을이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를 주냐? 대리권을 줘요. 대리권을 줘가지고 너가 병하고 내 집을 좀 계약을 해라.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는 기본적으로 대리는요, 반드시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 계약,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면이 있어야 돼. 세 가지 면 한번 볼까요? 이걸 대리권이라고 하고요, 여기 봐봐요, 이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률행위죠. 이것을 줄여서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 계약을 하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 갑이요, 을한테 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은 을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을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 통장에 들어간다? 갑의 통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죠. 돈은 법률 효과, 그것을 대리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대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는 세 가지의 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행위.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효과. 세 가지의 면이 있어야 돼. 이것을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대리권은 뭐야? 한번 봐봐. 대리권은요, 자기가 계약하면 자기가 대금하고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계약은 을이 했는데요, 대리인이요, 돈은 누가 가져가요? 본인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 대리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했죠? 이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지위다, 다른 말로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권리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죠.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지위다, 권한이다.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걸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삼면관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이렇게 삼면관계, 세 가지의 면이 있잖아요. 이것을 삼면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계속 얘기해. 먼저 뭐를 보라? 구조. 먼저 구조를 먼저 암기해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채우는 것은, 그건 무릎에다가 맷돌 하나 얹고 나서 하면 된다니까요. 한 번 더 보면 돼. 암기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한 번 더 보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암기해도 이것이 어디에 소속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속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걸 전체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본인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본인 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죠? 대리권. 이 대리권이 어떻게 돼요? 이 대리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대리권도 살아있는 생명과 똑같아.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한다? 먼저 대리권이 발생을 해. 그 다음에 이것이 변경이 돼. 성장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소멸을 해.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대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이렇게. 그래서요,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한다? 발생은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벌써 이제 우리가요, 대리에서 두 가지를 보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먼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하고 대리인 관계를 뭐라 한다? 대리권.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 상대방과 뭐라 한다? 대리행위. 그러면 모든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 그러면 한다? 대리효과. 자, 삼면관계 세 가지가 있죠? 순서대로. 첫 번째 뭐?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이걸 암기하시고,
지금은 또 우리가 뭘 보느냐? 대리권을 본다. 대리권은 권리이다, 권한이다. 권한이다. 알겠죠? 권한. 법정 대리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 법에 규정돼 있어. 법에. 그걸 법정이라고 얘기를 해. 뭐요? 친권자. 이러면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하고 돼 있어. 알겠죠? 자, 두 번째요. 단대 아니야. 법원. 법원이 선임을 해. 법원이 선임을 해. 법원이 파산관제인이라고 돼 있어. 뭐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파산관제인. 법원에서 선임을 해. 아시겠죠? 자, 그럼 뭐예요? 임의대리. 이건 법에 정해졌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요. 임의대리는 뭐냐? 임의대리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첫 시간이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요,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종류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 어떻게 어떻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죠. 여기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단독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계약이 있고, 두 가지만 본다. 단독행위를 뭐라 한다? 그것을 수권행위라고 얘기한다. 수권행위. 이걸 뭐라 한다? 위임계약이라고 얘기한다. 위임계약.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요, 여기요. 여기 갑이 있어요. 갑을 위민이라고 그래. 위민.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을을요. 을을 수위민이라고 그래. 그럼 수위민이 뭐죠? 위민은 뭐죠? 뭐를 부탁하는 사람이고, 수는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런 보통 뭘 주죠? 위임장 주죠. 위임장. 위임장을 주죠. 이렇게. 그럼 지금 사람이 몇 명이다? 2명이다. 2명이면 단독이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첫 시간 중요하다고. 첫날 1시간, 첫날 4시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계속 나온다고요. 민법 총칙을 공부를 하려면 첫날 4시간 들었던 것이 정확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바로 바탕이 돼서 계속 끌어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뭐죠? 두 사람이니까 이것을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인데 원인이다, 결과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을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 관계가 뭐예요? 인간 관계하고 비교되는 거죠. 계약을 하면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권리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니까. 그럼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죠. 결과가. 그래서 이게 결과가 돼서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로서 을한테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여기서 대리권이 발생을 해. 이것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뭐다? 결과가 돼가지고 대리권이 발생해. 이 대리를 무슨 대리를 한다? 임의 대리라. 왜요? 다른 것들은 다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갑이 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간다?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위임장을 써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 다 쓸 수 있어. 위임장 뭐다? 위임장은요, 위에다가 위임인이 수임이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임인은 뭐라 한다? 본인이고, 수임이 뭐죠? 대부분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쓰면 되죠. 이건 위임인이 본인이고 수임인이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위임장을 줬다 해서 무조건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위임은 해도 대리권은 주지 않을 수 있고요. 위임장이 없어졌다 해서 대리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99%는 위임장을 주면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권행위의 독자성에 대해서 조금 복잡해 들어가면요. 사실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쓸모없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임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위임 계약이죠. 위임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원인이죠. 그 계약을 뭐란다? 법률관계죠. 똑같은 말이죠. 원인된 법률관계란 말이 뭐죠? 원인행위란 말이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랑 같은 거잖아요. 계약이 있으면 원인이고 계약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률 대리권이 주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무슨 대리?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뭐에 의해서? 법률 행위.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단독행위 수권이죠. 수권. 그럼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알죠? 수권은 뭐냐면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권 행위라고 얘기를 해. 권한을 수여하는데 수권 행위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권한을 수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의뢰한 사람한테 갑이 을한테 일방적으로 야, 너 내 대리인 좀 대라 이렇게. 알죠? 이것은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 대리인인데 그래서 을이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알겠죠?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권한을 수여하는데 갑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갑이. 그걸 수권행위라고 그래. 권한을 수여한다. 수권행위. 위임계약을 뭐라 한다고? 원인된 법률 관계. 용어만 알아도 여러분요 금방 민법 한다니까요. 권한을 주는 걸 뭐라 한다? 수권행위. 그 다음에 위임을 주는 걸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 알겠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무슨 대리를 한다? 임의대리다. 그럼 봐봐, 대리를 잠깐 보면은 갑이 직접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을 줘도 내가 또 직접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주면은 내가 팔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그래서 임의대리를 사적자치, 우리 사적자치 선 시간 했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면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사적자치라고 그랬죠? 그 사적자치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임의대리는. 그런데 법정대리는 뭐예요? 법정대리는 얘가 17살이에요. 17살이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집이 있는데 그걸 처분하지 못하죠? 17살짜리는 취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17살짜리가 못하니까 법정대리인 아버지가 대신 팔죠?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대신해 주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보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충이다. 이렇게. 됐죠? 전체적인 구조로 보는 거니까. 자, 두 번째. A한테 지금 뭐가 생겼어요? 이제 대리권이 생겼죠? 이제서야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대리권이 있죠? 있으면 이것을 말한다. 있을 유자 유권 대리라고 그래요. 없죠? 없으면 없을 무자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내가 갑이 을한테 대리권 안 줬는데요, 병을 만나가지고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요, 이렇게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알겠죠? 땅 팔 수 있잖아요. 그걸 무슨 대리라고 한다? 무권 대리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올해도 작년에도 30회도 무권 대리가 나왔죠? 대리에서는 일단 무권 대리가 나오지 않는 날은 그날은 참 희한한 해다. 알겠죠? 시험에 무권 대리는 무조건 나온다. 아시겠죠? 무권 대리.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뭐라 얘기하죠? 야, 너 집 살래? 이렇게 말을 하죠. 대리인이 말하죠. 대리인이 말을 하죠. 그래서 뭐란다? 능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대리인이 얘기하죠. 상대방한테 능동대리.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얘기하죠. 아, 있잖아, 나 병인데 야, 니네 갑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말을 받으니까 받을 숫자를 써서 무슨 대리를 한다? 수동대리다. 이렇게. 무조건 공부하면 안 돼. 잘 봐. 우리는요,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어떻게 해서 구별을 하죠?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발생 원인이 법에 규정되어 있냐, 법정대리. 법률행위냐, 의사표시냐, 임의대리. 발생 원인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어떻게 해서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이다. 무조건 말하지 말고 대리권이 있다 유권, 없으면 무권. 이렇게. 됐죠?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어떻게 구별을 한다? 의사표시의 방향, 의사표시, 말하는 방향에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다. 무슨 대리?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다. 무슨 대리? 수동대리. 자, 발생 원인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법률의 규정이냐, 법정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 법률행위냐, 임의대리.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대리. 없느냐, 무권대리. 의사표시의 방향, 의사표시를 하느냐, 능동. 받느냐, 수동대리. 이렇게 구별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권의 종류는 몇 가지다? 6가지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변경.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이제 발생하죠. 그럼 이제 대리인이 상대방과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해. 남용하면 이 대리권을 제한을 시켜야 돼.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범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이 일한테 대리권을 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범위를 정해. 은행 가서 1억을 빌려달라. 대리권을 주면서 범위를 정했어. 됐죠? 그러면요, 이 대리인이 은행 가서 얼마를 빌려야 돼? 1억을 빌려야죠. 그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그래. 그래서 1억을 빌렸다? 그러면 괜찮죠? 그럼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왜 중요하냐? 본인이 책임지는 범위가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억을 빌려라 했더니 3억을 빌렸어. 3억을 빌렸어. 대리인이. 본인은 대리권을 얼마 줬어? 1억. 그러면 본인은 얼마만 책임져? 1억만 책임져. 나머지 2억은 누가 책임져? 그건 대리인이 책임을 져. 대리인이.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이렇게 중요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냐 아니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권의 범위는 무조건 시험에 한번 나와.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 그럼 이건 이제 판례를 보고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판례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판례는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냐?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왜냐면 내가 다 보고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돼. 봐봐. 바뀌죠? 바뀌면 뭐냐? 극과 극이다. 이렇게. 전혀 남극하고 북극이야. 계약을 체결하라고 그랬어. 내가 빌려준 돈 받아오라고 그랬어. 받아오라고. 예금.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은행 가서 예금 좀 하고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이 인간이 가서 계약을 해제하고 왔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반대죠? 여기요, 돈 받은 거, 내가 빌려준 거 좀 받아오라고 그랬어. 가서 면제를 하고 왔어. 면제. 돈 갚지 말라고. 돼, 안 돼? 안 되죠? 예금 좀 하고 오라 했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온 거예요. 대출을 받았어. 알겠죠? 이건 극과 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 간단해.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다. 체결하라고 하고 오라 했더니 해제를 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예금하고 오라 했더니 담보 대출 받았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대리권 범위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이요. 체결하고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고 와라. 이행까지.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이 말이죠.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금이나 그 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어. 참 특이하죠. 갑일한테 대리권을 줬어. 집 팔아달라고. 그러면 의리요 병하고 계약을 해.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병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 통장에다 집어넣죠? 본인 통장에 넣죠. 본인 통장에. 그런데 이 상대방이 대리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 통장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리인 통장에. 된다 안 된다? 괜찮다 이 말이죠. 괜찮다. 왜? 계약 체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단 말이죠. 어떡하냐고 대리인한테 왔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 보통 뭐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나온단 말이죠. 근데 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겉모습만 보니까 남편 얘기하면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눈치 보고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계약금을 자기 아내가 자기 통장에 입금해도 된다고 해서 입금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뭘 어떻게 괜찮지. 왜요? 대리인의 통장에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잔금을 주고 상대방의 대리인의 본인한테 가서 등기를 받아온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대리인은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으면 그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본인한테 더 줘야 되죠.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돈 보니까 어때요? 쓰고 싶어? 쓰고 싶잖아? 쓰고 싶죠? 그러니까 이걸 수령해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죠. 돈을 받아서. 봐봐,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리권의 범인하고 있죠. 이 말이 중요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받은 돈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써. 그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처음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남용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셨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이다. 아시겠죠? 여기서 문제.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대리권 남용. 왜 본인이 책임을 지죠? 이걸 내가 묻는 거야, 지금. 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아니란 말을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 안은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대리권의 범위 바꾸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대리권의 남용은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누가 썼는데, 대리인 썼는데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럼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그러면 손해죠. 손해니까 본인은 대리권 범위를 무한정 넓혀야 되겠어, 좁혀야 되겠어?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다? 먼저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범위 안에서 있는데 대리인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썼다. 그걸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을 남용하게 되면 본인한테는 보통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도 대리권의 남용이 있어 무조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왜?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지금 됐죠, 지금? 여러분들요, 내가 설명을 잘하는지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은 대리권의 남용이죠? 남용이면은 본인한테는 보통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럼 본인은 손해를 줄여야 돼, 넓혀야 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는 봐봐,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제한,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예요. 책의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책들을 보면 대리권의 남용이 저 뒤에 있고 저 앞에 있고 막 이래. 왜요? 이게 흐름을 모르니까 목차는 잡긴 잡아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목차를 잡아놓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해가 정말 안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이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리권 남용했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돼? 좁혀야 되죠? 좁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동대리가 있다. 119조 공동대리. 그럼 공동대리가 뭐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여기 병이 있는데요, 갑이 A하고 B하고 C하고 대리인 여러 명이 있죠? 이걸 뭐라 한다? 대리인이 소인이다,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럼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능동대리가 있고요, 수동대리가 있어. 수동대리는 언제나요? 언제나 각자가 대리래, 각자. 수동이 뭐라고 했죠? 수동대리가 뭐라고? 수동대리야? 받는 거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받는 거죠? 그럼 대리인이 3명인데 상대방이 말한단 말이죠?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들으면 되지. 3명이 다 기대고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각자 대리하는 거, 언제나 각자. 그런데 능동대리는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 능동대리는요, 원칙, 대리인이 아무리 말해도 원칙은 각자 대리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런 말을 써. 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왜? 수동은 언제나 각자고 능동은 원칙이 각자니까 각자 대리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친권자,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죠. 누가요? 친권자는 몇 명이죠? 보통은 친권자는 보통은 2명이죠. 그러니까 친권자는 보통은 2명이니까 공동 대리하는 거예요, 친권자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다? 뭐죠? 숙권행위에 의해서 갑이 뭐라고 하냐? 니네 A, B, C 같이 반드시 해야 된다. 세 사람이 같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한다?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예요. 원칙은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인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를 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예외적으로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소인이다,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대리 원칙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 됐죠 지금?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내가 니네 세 사람이 같이 해, 세 사람이 반드시 같이 해, 이렇게 했어. A, B, C 세 사람이 같이 해. 그랬는데 한 사람이 성질을 급해가지고 자기 혼자 해버렸어. 자기 혼자 했어. 이 일처리 계약을 세 사람이 같이 합의해서 하겠는데 혼자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요. 세 사람이 같이 하겠는데 혼자 했죠. 대리권의 범위가 넓어졌어, 좁아졌어? 세 사람이 같이 하겠죠. 근데 혼자가 했어. 혼자 하면 권한이 더 넓어졌어, 좁아졌어? 세 사람이 하겠는데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좁아졌다? 넓어진 것 같아? 왜?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그래서 아무튼 넓어졌다 이 말이죠. 결론은 우리가 답만 맞추면 되죠. 알겠죠? 자, 세 사람이 같이 하면 얼마죠? 이 사람은 얼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의견권이 세 사람이 같이 하면 혼자 하면 몇 퍼센트다? 33%인데 100%니까 더 커졌죠. 혼자 하면. 그래서 권한이 넓어졌다. 그럼 어때요? 자기의 권한은 3분의 1인데 1이 되니까 1이 되니까 3분의 2가 남의 걸 행사한 거죠. 그래서 3분의 2는 원래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같이 하겠는데 혼자 해버리죠. 그럼 무권 대리가 돼. 알겠죠? 나중에 이제 수학적인 거니까 아무것도 산수죠. 산수 수학이 아니고 나중에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 또 하나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 이렇게 쌍방대리금지. 이렇게 쌍방대리금지. 이게 있어.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이 있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공동대리 나오고 각자대리 나왔는데 이놈이 이제 또 자기계약이라고 하네. 자기계약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름 쓰면 큰일 나.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가 있어.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요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요.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 줄이 지금 다 다르죠? 봐봐. 여기는 뭐냐? 여기 지금 갑을 대신해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매도인란이 있죠? 매도인이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매도인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매수인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매수인 계약서에 보면, 그럼 계약서에 우리 무슨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지금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매도인단에다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래서 을을 두 장을 쓰는 거예요. 매수인 누구죠? 매수인은 병이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항상 해야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남편을 대리해서 아내를 대리해서 뭐죠? 집을 팔 때는 위임장 받아오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알겠죠? 그 정도는 써줘야지 있어 보이잖아요. 알겠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수전증이라고 그래. 알겠죠? 골치 아파. 자기계약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그랬어. 집이 너무 싸게 온 거예요. 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그 집을 사버리는 거야.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 가서 팔아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버려. 그러면은 본인 갑이 이익을 보겠어요? 보통은 손해를 보겠어요? 자기 혼자 계약을 혼자 하니까. 자기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여기는 을이다. 이렇게. 매수인은.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물건 가격이 비싸지겠어? 싸지겠어?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이익이겠어? 손해겠어? 그러니까 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계약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본인한테 손해되니까. 그런데요, 본인한테 손해가 안 되면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죠? 이거 너무 싸가지고 사실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거 내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 한다 그 사람이? 그러면 알아서 하자. 우리 친구들이 보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가져오죠. 물건 가져오죠.
근데 이 물건 내가 사고 싶은데 친구가 나한테 말해, 야 너 이것 좀 어떻게 팔아줄 수 없냐? 근데 이거 내가 샀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야 그냥 이거 미안한데 내가 그냥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사는 거죠. 그걸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보 계약 아니에요. 자기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쌍방 대리면 쌍방. 이 갑이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그래. 중국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나한테 집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 나 어디 있다가 호평동으로 들어갔는데 3년 만에 집이 없다. 하나 사달라. 갑은 하나 팔아달라. 나 지금 미국 간다. 간 사이에 팔아달라. 위임장을 보내고. 이 사람도 위임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요,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병의 대리인 을이다.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그걸 쌍방을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쌍방을 대리하면 누가 손해요? 갑이 손해요? 병이 손해요? 아무튼 누군가 혼자는 손해보겠죠? 제가 봐봐요. 얘가요 미스 코리아예요. 마음에 들어요. 알겠죠? 그러면 집값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싸지겠죠. 그럼 누가 손해요? 갑이 손해죠. 갑이. 알겠죠? 이번에는요, 항상 나한테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나만 보면 화를 내요. 비싸지겠어? 싸지겠어? 비싸지죠.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은 손해보도록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둘 다 괜찮대. 둘 다.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들이요. 야 이거 팔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야 그럼 이거 내가 샀으면 좋겠는데 너 얼마 받을래? 이렇게 얘기해. 너가 산다고 하면 내가 또 얼마나 받는다고 말을 어떻게 하냐. 친구는 너 그럼 얼마 줄 건데? 내가 어떻게 얼마 준다고 얘기하냐. 한 명 전화해서 야 너 어디 와. 너가 정해. 너 정한 대로 할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둘 다. 두 사람 다 그래 너가 정해 이거 가격. 그럼 우리 그냥 그거 따라갈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쌍방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 다음에 병이다. 그런데요 자기 계약은요 내가 살 수 있죠? 갑의 대리인 을이고 밀수인은 나고. 여러분 우리 보면 여러분 중개와 같아 보면 A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자주 해요. 중개하다 보면 A국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자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국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임장 같은 거 맡겨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자기 계약 또는 쌍방대리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또 A국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내가 거래했는데 그 사람이 나 더 이상 한국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팔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약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용어를 정확하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승낙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자기 계약 쌍방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소멸하죠. 이제 죽어야죠.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공통으로 소멸한 것이 있어. 공통으로 소멸한 것이 있고 임의대리만 있는 것이 있어. 임의대리만 있는 건 간단하죠. 이거 두 가지잖아요. 임의대리만 있는 것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그러면 임의대리는 없어지죠. 그런데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 그건 뭐다? 본인이 이건 암기해야 돼.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잘 봐.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뭐다? 대리권 소멸은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 하나밖에 없어. 대리인은 뭐가 있어? 세 가지.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계시죠? 피성년 후견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공통의 대리권 소멸 사유로서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다. OX. 본인은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다. 성년이지 한정 후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은 그게 잘 나온다. 성년 후견인데 한정 후견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성년 후견 그러면 성년 후견인데 한정 후견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뭐다?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다.
알죠? 임의 대리만 있는 거. 여기는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니까 이건 임의 대리만 있고 법정 대리는 없는 거잖아요. 임의 대리만 있는 거 두 가지. 수권행위 철회, 위임계약 종료. 다시 수권행위 철회, 위임계약 종료. 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지우고 난 다음에 한번 보면 되죠? 이렇게 한번 보고 지우고 난 다음에. 알죠? 왜요? 놔두면 또 여러분들 능력을 또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자 한번 보시면 지우니까 멘붕 오죠? 알겠죠? 자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는 암기 안 해도 돼요. 법률의 규정이니까. 임의 대리는 뭐에 의해서 된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행위다. 법률 행위다. 법률의 규정은 법정이잖아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단독, 하나는 뭐 계약. 단독은 뭐가 있다? 수권, 권한을 수행한다. 수권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위임계약. 위임계약, 계약을 뭐란다?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라는 말하고 뭐가 똑같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똑같다. 자, 두 번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죠. 범위.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 밖은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대리인이. 근데 수령해서 본인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해버려. 자기가 써버려. 그걸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됐죠? 대리권 남용은 본인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좁혀야 돼. 좁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다. 혼자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이다.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각자가 원칙이다. 각자가 원칙이다. 각자. 암기.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시킨다. 자기계약을 하면 누가 손해고? 본인. 쌍방 대리도 누군가는 손해가 보죠? 그런데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본인이 뭐 할 때? 승낙, 허락을 할 때는 가능하다. 됐죠? 자, 대리권이 소멸한다. 소멸할 때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가 있다? 본인은 뭐가 없어? 사망. 본인은 사망. 대리는 뭐? 사망. 그 다음에 파산. 그 다음에 피성년. 한정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정확하게 피성년 이렇게. 됐죠? 임의대리에만 소멸하는 게 있죠. 임의대리만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에 뭐다? 위임 계약의 종료. 됐나요? 그래도 여러분요, 강의를 듣고 계시나 봐요. 이게 되게 처음 들으면 이게 아무리 들어도 용어가 입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알겠죠? 자주 아는 것들 있죠. 자주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한 번 들으면 그냥 기억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사실 강의는 처음 들으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생소해가지고 훅 지나가는데요. 아무튼요, 여러분은 좋겠어요. 똑똑해서.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하죠. 갑이 이렇게 있죠?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이제 을이요, 여기서 이제 여기 봤죠? 여기 갑하고 을 봤죠? 이제는요, 을하고 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뭐란다?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대리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리인이죠? 대리권을 받았죠? 대리권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뭐란다? 대리 행위. 왜 대리 행위다? 대리인이 뭐란다? 법률 행위를 한다. 대리 행위. 대리 행위를 하죠?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갑에 사는 사람의 쫄따구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고? 이름은 책임을 지는 거죠. 여기 뭐요? 남양주 공인중개사 학원이죠. 이 이름이 뭐요?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다 이름이 있어 없어? 있죠. 어떤 선생님들은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옛날에는 누구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 이런 선생님이 있단 말이죠. 이름,
그러면 이 이름 때문에 뭐죠? 자기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강의를 못할 때 A라는 이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강의 많이 해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강의 못하는데 옛날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을 할 수 없이 바꿔야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무슨 학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사용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또 바꾸는 경우 이렇게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책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썼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공부에 있어서 민법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름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했죠. 봐봐,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법률의 해석하고 비하면 엄청나게 쉬운 거잖아요. 본인의 이름이니까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모든 걸 하면은 여기 대리 효과가 바로 책임이잖아요. 이 대리 효과가 책임이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고 와라, 계약만 하고 와라 이 말이잖아요. 모든 책임 누가 질 테니까? 내가 질 테니까.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려면은 세 사람 중에서 이 중에서 제일 똘똘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줘야지. 제일 덜 떨어진 사람한테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알겠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따라서 우리는 원리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첫 시간에 했잖아요. 첫날 다시 당사자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죠.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을까? 왜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을까? 모든 책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은 뭐 할 수 없다. 취소를 못해.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 왜?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럼 너 책임지기 싫으면 똘똘한 놈 선임해 이 말이잖아요. 너가 왜 덜 떠진 애를 선임해가지고 그러니?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을 때는 취소한다고 해봐. 그럼 당연히 우리 아들내미 고등학교 다니는 애를 데리고 대리인을 하죠. 그래서 쫙 봐가지고 유리하면은 오케이 하고 불리하면 뭐하고 취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데? 본인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한 놈 선임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의사 능력도 없다. 대리인이 술 마실 수 있어 없어? 술 마실 수 있죠? 대리인 술 마셨어. 그리고 술이 만취가 됐어. 그런 상태에서 계약했어. 그것까지 본인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무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는데 나는 갑에 대한 을이죠?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라고 그래. 본인을 위한다. 그럼 봐봐. 본인을 위해서 우리 대리하죠? 따라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OX. X란 말이죠.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아까 뭐라고 했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어. 그럼 본인한테는 보통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래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대리는 언제나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 현명이다고 얘기해요. 현명. 여러분, 현명이란 말이 뭐죠? 현명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름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현명이 뭐죠?
남자들, 제가 이제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만나다 보면 사람은 그냥 만나면, 오, 누구세요? 아, 예, 소개받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악수부터 해야 되잖아요. 악수 안에 짐 있는 거 넣고 주머니에 들어가, 손이. 뭐부터 꺼내? 명함부터 꺼내, 명함부터. 나 이런 사람인데요? 그걸 바로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요?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 상대방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죠. 나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지금 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남의 집을 파는 거예요? 남의 집을 파는 거죠? 아, 이거 내 집 아니고요. 이 말이죠. 이게 갑의 집인데요. 사실래요?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뭘 준다? 위임장을 보인다. 위임장. 그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현명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현명을 하면은 모든 책임 누가 져요? 당연히 본인 책임지죠. 나는 본인을 위해 사니까 본인이 책임지죠. 근데 꼭 보면은 거들먹거리는 친구들 꼭 있어. 갑이 을한테 집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친구가 집 사러 온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1등이고 1등, 2등하고 쟤는 꼴찌에서 두 번째 했는데 얘가 오는 거 차는 또 벤츠 타고 왔고 나는 자전거 타고 왔는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한다? 자기 집이라고 한다? 남의 집이라고 한다? 자기 집이라고 하죠. 자기 집이다. 내가 남의 집 팔러 왔다. 그건 아니잖아. 또 이게 우리가 쪽발이 말로 가오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이건 내 집인데 이렇게. 그러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란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요, 정말로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산 거죠. 갑이 것인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래서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대리인의 행위로 봐.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다시 현명을 했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그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누구 거다? 대리인 거죠? 대리인 것처럼 보이죠? 대리인 책임을 져.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이 무거워.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약을 하면서 뭘 보여줬다?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위임장을. 위임장을 보여주고 계약서에다가는 실수로 자기 이름을 써버렸어. 위임장을 이미 보여줬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이미 누구로 알고 있어? 대리인으로 알고 있죠. 이미. 이게 바로 뭐다? 의사표시 해석이죠. 상대방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안대로 가는 거죠. 안대로. 나가 누구다? 대리인이다. 그러면 대리인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사표시 해석. 이게 저거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앞에 강의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해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가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니까요. 민법이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민법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공법이 더 어려워. 공법이. 그런데 공법은 딱딱 끊어지니까 암기하면 되는데 민법은 딱딱 끊어서 암기하면 계속 끊어져.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치즈 스틱 끊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이걸 뽑아내야 돼. 알겠죠? 실을 뽑아내야 돼. 뇌고치 알겠죠? 꾸준히. 이게 어렵단 말이죠. 중간에 끊어지면 큰일 나. 그러면 또 D가 또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잘 공부하는 방법, 민법을 공부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온다고 중간에 또 그만둬. 그냥 그만둘 정도의 공부는 아닌데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요령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 잔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현명이죠. 자, 그 다음 잔머리가 있어요. 공부는 잔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 고지시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실력은 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 너무 고지시한 뭐냐? 공부할 때는 요령도 좀 피우고, 이런 걸 주로 묻는구나. 이런 것이 주로 문제 나오는구나. 이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고지시한 분은 처음부터 봐. 꾸준히 처음부터. 보고 또 꾸준히 처음부터 봐. 근데요, 잔머리 있는 사람은요,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일단 암기해. 일단. 왜? 60점을 더 맞고 싶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꾸준히. 알겠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알겠죠? 꾸준히. 참 좋죠? 늘 실력도 있고. 근데 시험 칠 때는 어떻게 돼요?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묻는 질문은 금방금방 생각이 나는데 강약 조절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꾸준히 했는데 이게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죠. 2번하고 3번이. 알겠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점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약간 잔머리가 있어야 돼. 우리 보면 학원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정말 뺀질뺀질해. 그 뺀질이가 제일 점수 잘 나온다니까요. 근데 고득점은 안 돼. 왜? 뺀질뺀질해서 하니까요.
안 나올 때만 싹 골라서 하니까요. 그런데 60점은 넘죠. 무슨 알겠죠? 자, 이제 이게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어, 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죠? 자, 지금부터 두 가지만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여러분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대리인이 상대방을요,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죠. 계약은 누가 하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봐봐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똑같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이걸 동일시된다고 그래. 왜요? 본인이 계약을 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대리인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결국 누가 사기를 쳤다? 본인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내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취소할 때 본인한테 취소하느냐, 대리인한테 취소하느냐, 이 말이죠.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으면은 대리인한테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치면은 취소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다? 본인이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밑에는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죠?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은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를 하려면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이 말이죠. 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인은 가서 광대, 대리인은 가서 광대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모든 돈은 누가 수금한다? 본인이 수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서커스 한번 보면요, 광대들이 서커스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배부른 사람 누구예요? 극장 주잖아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면은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야. 본인한테 취소해.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본인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대리인과 본인은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안 해서 뭐냐? 사기 강박할 때, 사기 강박할 때 제3자가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제3자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요. 을이 갑을. 그럼 제3자가 아니죠. 당사자죠. 그럼 누가 취소해요?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한다니까요. 당연히 취소하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요, 병이요, 병 제3자요, 제3자가요, 갑을요, 사기를 친 거예요. 을이 사기 쳤다, 안 쳤다? 안 쳤죠? 그러면 얘는요,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분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밥 먹고 누구한테 한풀이에요.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취소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걸 제3자라고 그래. 제3자를 뭐란다? 피용자. 이런 피용자란 말이 뭐냐? 은행 직원을 얘기해. 그럼 은행 데스크 가면 직원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냐?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의 지점장을 말한다. 은행의 지점장을 대리인이라고 그래. 우리 은행의 지점장 있죠? 우리 은행이 본인이고 우리 은행의 지점장이 대리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요, 병이죠. 병 제3자요. 피용자가요, 갑을요, 사기를 쳐요. 그러면 취소한다겠어? 못한다겠어? 못하는데요, 이 상대방이 제3자가 갑을 사기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사기친 걸 알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당했죠. 사기당해서 자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 사람이 안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사기 도박 아니에요. 사기 도박. 사기 도박 몰라요? 사기 도박이 뭐예요? 사기 도박이 이 사람을 꼬들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도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핫토디에다가 형광물질 발라가지고, 알죠? 특수망연 렌즈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지금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고, 알죠? 사기 도박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직접 사기는 안 쳤죠. 이 사람이 사기 쳤죠? 결국 이 두 놈이 한통속이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원래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제3자가 사기쳤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한다, 이 말이죠. 제3자일 때는. 그런데 대리는
대리인은 똑같다니까. 본인하고 똑같으니까. 대리인이 사기치면은 본인이 사기친 거와 똑같아. 본인한테 바로 그냥 취소해. 이 사람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취소해. 그런데 제3자가 사기를 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야바이 알아요? 야바이? 뭐 있잖아요. 막 뭐 하나 엎어가지고 막 돌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릇, 영화에서 보면, 요즘은 없지만,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릇 하나 이렇게 거꾸로 엎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가 뭐 주사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가서 다 따요, 못 따요? 2번 따, 2번.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딴다, 못 딴다? 못 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야바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이때의 제3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은행의 지점장은 대리인이다. 은행의 직원은 피용자로서 대리인이 아니다. 알겠죠? 그걸 말한다? 제3자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대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은 뭘 볼 거냐? 복대리. 복이 많은 대리 아니에요. 그래서 복대리가 있고,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조건기한에서, 내일은요, 민법 총칙이 일단 다 끝나요. 이런 민법 총칙이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물권법을 공부를 하는데, 물권법은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법이 공시법이에요. 그래서 공시법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법에 대한 강의를 물권법 강의를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요약 강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